우리는 이재명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저는 굉장한 속도로 변화 발전이 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누구라도 또 새로운 정치 역사를 써나가 그 시대의 소명과 역사적 과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 가능한 일이다. 개척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대표가 되시면 사실은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죠. 예. 공약은 그거 하나로 다 모여져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18일 만에 대통령께서 그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오색 국수로 이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제 그 임기 끝난 후에 재판 받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야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뭐 협치를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죠. 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은 사실 기대할 게 없었어요. 뭐 민생이 있었습니까? 경제가 있었습니까? 네. 외교 안보가 있었습니까? 국격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네. 그 주변 사람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었고 또 이미 추구했던 사적 이익에 그 비리들을 덮기 위해 가지고 온갖 특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개혁 법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의 국힘당한테는 사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협치의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네. 사실은 그들은 받을 능력도 없었고 사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빛의 혁명을 네. 통해서 이 위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네. 저는 국민의 힘이 자기들이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면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협치를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네. 거래는 안 할 거예요. 거래는 안 한다. 네. 예. 협상은 해야 되겠죠. 협상은 하지만 거래는 없다. 네. 예. 그리고 우리 통합이라는 말도 예. 평화라는 말도 예. 사실 정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불이하면서 네.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협치라는 이름으로 거래하고 예.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네. 무도한 윤석열 정부하고는 정말 거침없이 야차처럼 저는 싸웠어요. 네. 새 원내대표가 된 우리 김병기 의원은 부처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 악은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의 결과로 네. 통합도 이루어지고 예. 민생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사실은 지향하면서 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협치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도 네. 내란의 이 잔당으로 네. 그리고 각종 개혁 법안을 막아내고 예.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3개에 대해서 예.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협치의 폭은 넓지는 못하다. 그래서 저는 민생도 챙기고 네. 경제도 성장시키고 통합의 길도 가야 되지만 예. 유능한 개혁의 길을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라든가 네. 뭐 혹시 역량을 나눠서 사용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정할 수는 있지만 예.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예. 그다음에 또 사법개혁. 사법 개혁, 예. 그리고 언론 개혁도 예.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제도 개혁이 당 대표가 되시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를 얘기한다 그러면 예. 역량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지만 네. 앞순위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일단 시간으로 보면 올해 안에 개혁 입법 과제를 좀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올해 안에. 네. 예. 네. 그리고 거부권도 없잖아요. 예. 최대한 협의해서 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인 김병기 네. 원내대표께서 역량을 가지고 예. 부처처럼 나가실 거고 대신 기한은 예. 정해야 되지 않을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고는 네. 집권 초기에 예. 이러한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네. 그다음에 아까 18일 만에 했던 예. 여야 예. 대표회담에서 예. 온갖 수모의 말을 들었지만 예. 그거 다 감내하고 음흠. 예.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께서는 그 역할을 해주시고 당은 네. 유능한 개혁을 예. 진행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예.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네. 예산으로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입법과 예산으로 받쳐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제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예. 정말 오랜 시간 같이 했잖아요. 예. 21년 7월 달에는 경선 캠프의 수석 대변인으로 예. 대선 패배 후에 예. 5월 8일 날 정치 다시 복귀하는 어려운 결단을 할 때는 예. 그때는 비서실장으로 예. 그리고 다시 7월 달부터 시작된 전당대회에서는 또 파트너인 최고위원으로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원내대표로 예. 그리고 두 번의 대표 직무대행도 했고 네. 이분이 대통령 후보일 때는 예.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럼 이분이 대통령일 때는 예. 그러면 뭐 해야 되나? 당대표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였던 때로는 네. 선후배로 예. 때로는 투톱으로 예. 때로는 동반자로 이렇게 4년 동안을 한결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분명히 쓰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과감하게 인천시장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예, 뒤로 미루고 일단은 당 대표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군요.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택은 철저하게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예. 물론 우리가 조율해서 하는 것도 미덕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권자들의 생각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수공장에서는 그것도 걱정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이론적이지 않냐. 근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비판도 하고 염증도 느끼고 그러지만 제가 경험한 10수년 동안의 정치는요. 힘들 때도 많고 좌절과 실패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늘 마지막에는 희망이 실현되고 그다음에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그 순간도 그다음에 네. 코로나 극복의 그 순간도 예. 내란을 극복했던 그 순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계엄 해제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결심했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뭐 답변이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보라, 열심히 해보라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덕담 지금- 있으시던가요? 좀 낚는 거죠? 네, 우리 통님과 관련된 얘기는 노코멘트입니다. 있었네. 아니, 있었어. 아닙니다. 덕담.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4년 동안 쭉 지내왔는데 우리 대표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늘 존중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정청래 후보한테도 네. 늘 존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말솜씨 아니냐? 네. 사람을 홀리는 그 말솜씨.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연설 아니냐?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진짜 강점은 또 뭐랄까 그 똑똑함, 준비됨, 예. 능력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뭐 비주얼 아니냐, 비주얼? 뭐 귀여움, 예.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본 우리 이재명 대표는 예. 4년 동안 본 이재명 대표는 경청 능력이에요. 경청. 예.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들어요. 그리고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인내력도 엄청나요. 네. 그리고 많이 상대에 대한 배우셨겠어요. 배려와 존중이 많아요. 아까 뭐 내란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목숨을 걸고 나면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목숨을 내려놨어요. 지난 4년 동안에 대선 떨어지고 난 이후에 네. 23일간 단식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뼈 아픈 내부 그러니까. 사실은 반란에 의해서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맞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시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네. 거기서 한번 다 정치적인 생명을 내려놨는데 살아 돌아오셨죠. 가덕도에서 칼을 맞았는데 살아 돌아오셨죠. 그다음에 요번에 계엄에 새우젓
처럼 될 수 있었는데 수거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목숨을 던져서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옆에서 봐서 그런지 네. 계엄해제의 순간이나 탄핵 소추 가결의 순간이나 또는 헌재의 파면 순간이나 네. 그리고 또 대선의 그 순간에 있어서 사실은 목숨을 다들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내 목숨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네.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목숨을 내가 저당 잡아가지고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과 3년 내내 진짜 싸우느라고 야차처럼 싸웠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검찰 심우정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이번에 임기가 1년 아니겠습니까? 그 1년 동안에도 상당히 거세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거나 흠집내려는 그런 행동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검찰과 또 싸워야 되는 당대표. 이제는 이제 검찰을 다스려야죠. 아, 검찰을 다스리는 당대표. 그렇죠. 예. 검찰을 다스리고 심우정은 지금 탄핵소추안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결만 안 했을 뿐이지. 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죠. 예. 아니 뭐라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냐면 예. 청문회를 해라. 청문회를 해라. 예. 심우정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를 해라. 사실 요번에 우리 원내 전략이 예. 늘 과거하고 다르게 예. 전략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검사를 바로 탄핵하지 않고 네.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바로 탄핵하지 않고 네. 이거를 계류시켰어요. 뭐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잘잘못을 한번 국민 앞에서 따져보고 입법 청문회도 많이 하셨죠. 예. 예. 그 입법 청문회가 우리 원내에서 네. 처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나는 뭐 심우정뿐 아니라 지금 일부 검찰들이 네. 아직도 예. 칼을 벼르면서 이재명과 야당 네. 정치인들을 여당이시죠. 옛날 야당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예. 사실은 죽이려고 예.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버릇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 예. 후보자 예. 지금 인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내일하고 모레가 모레 시작이 이틀 하는 되니까 건데. 그 기간이 주어졌죠. 이거는 철저하게 국회와 국민의 시간입니다. 예. 국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검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대선 기간에 한번 사법부가 개입하려다가 한번 국민들의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법부도 검찰도 네. 주권자 국민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문법으로 이분들이 관례대로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이거는 분명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제도적으로 예. 네,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심우정 총장을 그 여당인 민주당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뭐 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입법으로. 네. 예. 네, 뭐 특검으로, 입법으로 다 가능하겠죠. 네, 네. 심우정 특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일단은 저기 탄핵 저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예.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네. 상의해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새로 뽑힌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원내대표, 네. 그리고 혹시 다음에 당 대표 되실 분과 네. 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돼서, 네. 네, 확실하게 예. 개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실은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다들 굉장히 아프게 6개월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놓치지 말고 계속 그 좀 지켜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입법 과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쭤봤습니다. 통합은 네. 사실은 정의의 결과입니다. 평화도 사실은 정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은 다 불의를 덮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절친이세요. 정청래 의원하고 외모상으로는 형 동생인데 네, 절친이셔서 네. 사실은 피하고 싶은
잔일 수도 있었겠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친하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모든 갈등의 출발이 내부 경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자 메시지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 유쾌한 경선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정책 경쟁을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경선의 역사를 좀 써보자.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당원들과 함께 네. 어쩌면 새로운 정치의 문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정치의 문법. 예. 네. 저는 예. 국회의원 한 10년이 정치 경험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한 30년씩 정치하신 분들이 갖고 있었던 굳어져 있는 그 정치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10년 정도 됐으면 저도 굳어질 때가 됐는데 네. 저는 철이 잘 안 드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하고 상식 수준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요. 네. 이번에 원내대표 할 때도 원구성부터 네. 각종 전략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탄핵할 때 우리 야당표 다 모으면 192표 아닙니까? 네. 8표를 확보했냐고 물어보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해가지고 예. 감히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표는 확보하고 해야지. 근데 표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표가 확보가 안 되면 옛날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엄을 일으킨 이 대통령을 예.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만 믿고 예. 하늘만 믿고 예. 사실은 탄핵안을 냈던 거고요. 12월 7일 날 첫날 탄핵안을 딱 내놓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한 명만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예. 국민들 앞에 호소했죠. 제가 맞아요. 소리 질렀던 거 기억나요. 들으셨죠? 예. 네. 4층에서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 네, 다 불렀어요. 예. 예. 추경호 의원, 그 나경원 의원 다 불렀는데 의원들 중에 우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예. 저도 처음에는 108명을 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끝까지 부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원래 정치 문법대로 한다 그러면 목소리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관리를 네. 해서 예.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30명쯤 하니까 너무너무 목이 아픈데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더 오기를 부렸어요. 예. 31명째는 더 크게, 32번째는 더 크게, 80번째보다 100번째 더 크게. 예. 근데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연설이. 그때 진짜 그 문익환 목사님 심정으로 했습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이 그 열사들의 예.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잖아요. 맞아요. 예. 나는 그보다 더 셌어요. 그분은 그래도 열사들 이름 부른 건데 예. 나는 국힘당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마음이. 예, 더 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광장에 있었던 100만여 그 시민들도 똑같이 같이 울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정치의 문법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부결됐는데 네. 옛날 문법이었으면 예. 감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서 표결을 붙였는데 부결도 아니고 네. 투표 불성립이 되면 맞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뭐가지 10개라도 남아나지를 못해요. 그 일부 사람들 중에는 사표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 거부했습니다. 왜? 다음 주에 또 내야 되는데 내가 사표를 내면 어떡하냐. 당내에서 사표 내라고 했어요? 네, 권유가 있었어요. 이거 실패했으니까 당신 그만둬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재신임을 물어라지. 아. 감히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 문법은 안 맞는다. 왜? 요번 주 실패하면 12월 14일 날 하고 네. 12월 날 14일 날 실패하면 12월 21일 날 하고 매주 또박또박 토요일 날 하겠다. 시민과 함께. 예. 토요일 날 해야지 시민들이 같이 그렇죠. 모이니까. 예. 그랬는데 12월 14일 날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맞아요. 국회로 진군을 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군에 무릎을 꿇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투표해서 부결시키면 내지하고 들어왔다가 네. 비밀 투표에 12명이 가결하는 바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가결표를 확보하고서 소추안을 내야 된다라고 예. 했지만 저는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 믿고 했던 거죠. 네. 그것도 그랬고 아무튼 뭐 여러 기적을 쓰셨네요. 원내대표 하시는 동안 대한민국 근데 비상계엄을 만난 원내대표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우리 역사에서 그죠? 비상계엄을 해결하고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 이끈 왜 그랬냐? 유일한 원내대표 아닌가요? 아니, 그건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 나는 이제 가장 운이 좋았던 분이고 네.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깃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오는 이재명이라는 네. 사실 우리 지도자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지도자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진짜 국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말 이 국민들 사이에 네. 누가 원내대표 하더라도 이 정도는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겸손하시기까지. 아니 정말로 이게 당대표 되면 좀 걱정이에요. 왜요? 당에 이재명이 없잖아. 이재명이 여태까지 나를 지켜줬는데 네.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돼. 3인칭으로 3인칭. 예, 이재명이 박찬대를 지켜줬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음흠. 수석 대변인도 하고 또 최고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원내대표도 하고 예. 또 직무대행도 하고 예. 총괄 선대위원장도 했는데 예. 이제 이재명 우리 대표는 대통령으로 네. 우리 당을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네. 당무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예.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네.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까? 정청래하고는 어떻게 하지? 예.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예. 아까 믿음과 확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면 네. 이제는 내가 이재명을 지켜줘야 된다. 아. 그 곁을 내가 서줘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이 빛의 혁명, 이 빛의 혁명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서 지방선거도 총선도 네. 정권 재창출도 쭉 이루어서 네. 지속 가능한 이 개혁의 불꽃이 네. 사그러들지 않게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태양하는지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결과물은 정권 재창출이에요.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고 네. 정치를 잘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민주당이 원팀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다. 네. 이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인데 이재명 우리 대통령과 예. 지난 4년 동안 진짜 한 몸같이 움직였던 눈빛만 봐도 경험으로. 아는 사이 아니에요, 두 분은? 아 근데 무시 많이 당해요. 뭐 회심의 아재 개그를 하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이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은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 미디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